이종평론가님, 자, 이준석 구속은 일찍 하셨었죠? 안 했어요? 전 반반일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그 명확한 걸 틀리세요? 이제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인 관점.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보고 나서도 좀 웃겼어요. 게다가 저는 또 정치평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평론가 싹싹 이렇게 빠져나가서 정치적으로는 과거의 전례를 볼 때 또 이렇게 수위 조절이라는 게 또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번에는 그냥 법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이제 현상이라고 좀 보는데. 예. 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이미 다 검증 절차를 나름 거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법적인 검증 절차는 다 거쳤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그럼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요. 예, 이준석 전 최고가 이런 증거를 들고 와서 이거 이렇게 록시록 들고 왔죠. 예. 이거 이제 공개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전 검증을 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전 최고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을 수 있으나 그 위에 김인원 부단장이라든가 또 이용주 단장 같은 경우에는 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람 말을 그냥 신뢰를 했다라고 말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까지 내리고 이거를 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악의적으로 지금 이거 보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렇죠. 더 악의적으로. 정치권 내부를 알면 이건 악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김인원 부단장이 기자들 상대로 백브리핑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작정하고 지금 저 여성이 속이려고 지금 조작을 하고 오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명선거감시단 차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자들이 물어요. 그러면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고 막 화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기자들이 좀 뜨악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우리 책임은 아니다라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구석은 보였었죠. 그런데 그 논리를 보면 작정하려고 속이자고 왔는데 내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건 정치권이나 기자들이 봤을 때도 저건 뻔한 거짓말이다. 그렇죠. 근데 과거에 보면 2007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랬단 말이에요. 김경준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왔는데 내가 맞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근데 그때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을 믿었어요. 이 검찰이. 지금 믿으면 안 되겠네. 못 믿는 거죠. 믿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은요? 네. 감옥 가야 되나요? 국정 대선 댓글 개입 사건이요. 감옥 가야 되나요? 근데 대통령 자꾸만 감옥에 넣으면은. 네?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감옥 갈 수 있죠. 가야죠. 그래요? 예, 그럼요. 그 전화로 연결해 볼까요? 감옥 가고 싶냐고? 전화가. 전화번호 있잖아요. 네. 기자인데 없을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준석 구속된데 단독 범행이라고 국민의당이 또 주장을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 일관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와서. 이제 단독 범행이 아니라 이제 두 명이니까 단 이 범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 둘이 했다. 이독 범행. 이독. 둘 다 말이 안 되긴 하네요. 이렇게 단독으로 이제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뚝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이준서라고 하는 뚝에서 버티려고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이준서까지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 5명, 그러니까 나머지 3명, 총 5명까지 이 단에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불구속 기소도 어쨌든 기소를 면하기 대단히 힘든 상황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그렇지 발부되지 않았더라도 아마 최소한 불구속 기소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준서한테는 불구속 기소로 멈췄겠죠.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 안 됐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3까지 넘어가기는 좀 어려웠을 텐데 지금은 뚝이 무너진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불구속 기소를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부단장급까지 영장 청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우린 다 그렇게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뚝이 무너진 부분에서 지금 제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앞으로 이준석 전 최고의 심리적 뚝이 무너진 부분을 우리가 더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준석 전 최고가 그러니까 이용주 단장에게도 보고했다. 윗선으로도 책임을 절반 정도 미루고 이유미 씨에게도 책임을 절반적으로 미루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방점은 이유미 씨 단독 범행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쪽으로 계속 진술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본인도 이제 공범으로 이제 들어가 버린 상황이 그렇죠.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럼 자기로부터 딱 끊겨서 자기하고 이유미 둘만 처벌받는 상황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되잖아요. 예. 이거 그대로 용인할 가능성은 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윗선에 보고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 워딩이 아주 그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어요. 당이 나를 버리는 듯해 섭섭하지만. 자, 여기까지 딱 깔았어요, 자락을. 윗선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당이 나리를 계속 버리겠다라고 하면 윗선 개입이 정말 없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 만약에 이준서 전 최고가 작심을 하고 이제 불기 시작했을 때 예. 스모킹건이 과연 뭘까요? 5월 1일 날 문자 보낸, 바이버로 문자 보낸 거, 전화 통화하면서 36초 동안 무슨 얘기를 한 것. 단톡방이라고 좀 봅니다. 예.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1대1 메시지가 아니고 단톡방. 단톡방이라는 거죠. 회의창이 있었을 어허. 거라는 그러니까 바이버로 다 이 국민의당이 다 이민을 갔잖아요. 예. 바이버에 단톡방을 쫙 만들잖아요. 예. 이게 등급이 다 있는 거잖아요. 단톡방의 그렇죠. 등급이 최고위원급,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밑에 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당직자급까지 쭉 이렇게 여러 단위의 이렇게 단톡방이 있는 거죠. 예. 최고 그 수뇌부만 모이는 단톡방 당연히 있었겠죠. 예. 그죠? 자, 그 단톡방에서 오갔을 이야기들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리고 카톡도 뭐 카톡방도 열어서 뭐 대화를 나눴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얘기는 바이버 단톡방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이버 단톡방도 이렇게 됐겠죠. 그 최고위원들이 있는 방, 그 다음에 공명선거 추진단이 있는 방, 그 다음에 안철수 측근이 있는 방, 이렇게 그렇죠. 서로 세포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 안철수 전 대표가 그렇게 하도록 또 유도를 해서 다 그렇게 또 간 거 아니에요. 자, 그건 뭐냐면 나중에라도 이게 논란의 여지, 그러니까 카톡이라든가 국내에 있는 그 SNS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도감청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글로 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좀 더 비밀스러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겨간 건데, 자, 그게 지금 사실은 검찰이 뭐 그쪽에 압수수색 들어갈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지금 그게 공개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가 공개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록들. 그렇죠.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백업을 해놨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까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게 지금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 상상 초월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국민의당 그런데 누구 강현재 변호사인가요? 네. 이분이 안철수 씨 측근이에요? 새정치에 환호하며 입당을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새정치는 없다면 이제 탈당계를 백스로 낸 건데요. 연쇄적으로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최근에 몇몇 의원들이 기자들에게 이제 일종의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당 내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함을 갖고 있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이런 당의 상황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심경을 담은 의견들을 좀 이렇게 메시지로 보내고 있고,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이제 예컨대 일종의 어떤 처음에 국민의당이 주장했던 대로 이유미 씨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국민의당 전체의 조직 범죄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오늘 안철수 전 후보가 그토록 강조했던 3당 체제 운운하며 예. 다당제를 지켜달라고 주장을 했지만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장윤성 기자님, 네. 문제는 네. 이것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야 이게 허위사실인 줄 알고 막 밀어붙여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당은 네.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후에 네. 사과를 한다든지 빨리 수습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공당의 태도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무슨 너무 시간을 특검을- 많이 놓쳤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놓쳤다는 것보다는 저는 이 사태를 풀어가는 후순위의 과정이 오히려 더 공당의 태도답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뭘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얼른 사과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질 것은 반드시 책임지고 스스로 검찰에 고발을 한다거나 우리를 조사해달라라고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 조치는 전혀 없고 뭐 특검을 하자는 등 전혀 그 국민들이 보기엔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좀 뭔가 예. 딜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통하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응하지 않죠. 정치적 그 제스처를 던졌는데 네. 다를 리가 없고. 자,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 네. 세 분이 구속기소 여기까지 따지지 말고 아까 두 분까지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용주 단장 혹은 이용주 단장과 또 사이드에 있었던 박 전 대표까지 이게 기소가 될까요? 거기는 뭐 참 예단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세 분은 기소되겠다. 예. 세 분까지는. 예. 그런데 뭐 이거는 뭐 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예. 상황 자체가 선거 국면이어서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제보나 첩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이거를 가자 아니면 뭐 내 정치 철학에 맞지 않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거 후보나 대표가 정해주지 않나요? 저는 무슨 아니 그러니까 얘기- 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꼭 하시네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상식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메가탄급은 후보 모르게 하는 경우는 잘 없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것은 예. 당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예를 선거 들어서, 때는 예를 들어서 예, 예. 이종훈 평론가님,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2007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운대 동영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주 깨끗한 BBK를 설립했다. 주어가 없었어요. 나경원 의원 편 따라 주어가 없었는데, 그때 이 동영상을 갖고 저희가 근 한 12시간을 협의를 합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이것이 조작된 거 아닌지 전문가의 검증을 받고. 왜냐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의 모든 인력이 총동원했고 같이 보면서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인 거 맞다. 그리고 공표한 거예요. 그 정도 충격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몇 개인이 해라? 이상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예.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는 대선 후보가 대표 위입니다. 그렇죠.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러니까 12명 다 받아. 뭐 친박 3인방 다 이거 없던 일로 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다 후보이기 대선 때문에. 후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 이게 기본입니다. 어느 정당이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박지원 대표는 아니 난 그 문제 골치 아프게 빠질래라고 예.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영리한 박지원 대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후보에게는 직보가 됐을 가능성이 높죠. 예, 알겠습니다. 이 검찰이 지금 믿으면 안 되겠네. 못 믿는 거죠. 믿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은? 그분은요? 예. 감옥 가야 되나요? 국정 대선 댓글 개입 사건인데. 감옥 가야 되나요? 근데 대통령 자꾸만 감옥에 넣으면은 네? 아니, 죄를 그거- 지으면 대통령도 감옥 갈 수 있죠. 가야죠. 그래요? 예, 그럼요. 그 전화로 연결해 볼까요? 감옥 가고 싶냐고? 전화가. 전화번호 있잖아요. 네. 기자인데 없을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야, 이준석 구속된데 단독 범행이라고 국민의당이 또 주장을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 일관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제 와서 아니, 이제 단독 예. 범행이 아니라 이제 두 명이니까 단 이 범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둘이 했다. 이독범인가요? 이독. 둘 다 말이 안 되긴 하네요. 야 하고 지금 저 여성이 속이려고 지금 조작을 하고 오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명선거감시단 차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자들이 물어요. 그러면 아니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고 막 화를 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도 기자들이 좀 뜨악했죠. 아.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우리 책임은 아니다라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구석은 보였었죠. 그런데 그걸 그 논리를 보면 네. 특정하려고 속이자고 왔는데 네. 내가 이거 우리 어떻게 하냐. 이건 정치권이나 기자들이 봤을 때도 저건 뻔한 거짓말이다. 그렇죠. 근데 과거에 보면 2007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랬단 말이에요. 김경준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왔는데 내가 맞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근데 그때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을 믿었어요. 이렇게 단독으로 이제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뚝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이준서라고 하는 뚝에서 버티려고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이준서까지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 5명.
그러니까 나머지 3명, 총 5명까지 이 단에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불구속 취소도 어쨌든 기소를 면하기 대단히 힘든 상황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그렇지 발부되지 않았더라도 아마 불구속 기소, 최소한 불구속 기소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준서한테는 불구속 기소로 멈췄겠죠. 만약 구속영장이 그렇죠. 송부 안 됐으면. 그 다음에 네. 나머지 3까지 넘어가기는 좀 어려웠을 텐데 지금은 뚝이 무너진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불구속 기소를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부단장급까지 영장 청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우린 다 그렇게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이종 평론가님, 자, 이준석 구속은 일찍 하셨었죠? 안 했어요? 전 반반일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그 명확한 걸 틀리세요? 이제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인 관점.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보고 나서도 좀 그런데다가 웃겼어요. 게다가 저는 또 정치 평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평론 싹싹 이렇게 빠져나가서 합니까? 정치적으로는 뭐 과거의 전례를 볼 때 또 이렇게 수위 조절이라는 게 또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생각을 비겁하게. 했어요. 자,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됐건 이번에는 그냥 법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이제 현상이라고 좀 보는데. 예. 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이미 다 검증 절차를 나름 거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법적인 검증 절차는 다 거쳤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준서 그럼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요. 예, 이준서 전 최고가 이런 증거를 들고 와서 이거 뭐 이렇게 록시록 들고 왔죠. 예. 이거 이제 공개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전 검증을 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준서 전 최고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을 수 있으나 그 위에 김인원 부단장이라든가 또 이용주 단장 같은 경우에는 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람 말을 그냥 신뢰를 했다라고 말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까지 내리고 이거를 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악의적으로 지금 이거 보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더 악의적으로. 왜냐하면 정치권 내부를 알면 이건 악의적으로 보일 수밖에 네. 없다. 그렇죠. 김인원 부단장이 기자들 상대로 백브리핑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작정